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고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육아휴직을 쓴 남성의 비중이 최근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1.2%에 불과하던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지난해 13.4%로 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천 한 산후조리원에서 RSV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벌이는 등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나섰는데요. RSV는 소아 및 성인에게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을 야기하는 바이러스로 5세 미만의 소아, 신생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관계당국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내년 상반기부터 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고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12월 17일부터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회원 신청 서류의 학부모 3분의 2 동의와 재원생 대책을 명시하도록 했고 원장 자격을 초중고 교장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규제, 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쓴 남성의 비중이 최근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1.2%에 불과하던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지난해 13.4%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의 93%가 육아휴직을 도입한 것과 달리 5에서 9인 사업체는 도입 비율이 38.8%에 그쳐 여전히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정부가 각종 육아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아이를 기르기 위한 공적 지출은 2013년 기준 1인당 1,72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12,316달러의 7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시중에 팔리는 생리대를 두고 위해성 논란이 있었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박순우 씨는 3년 전부터 직접 면 생리대를 만들었습니다. 일회용 생리대를 쓰던 중학생 딸아이가 생리 때마다 자꾸 아프다고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 생리대를 쓴 뒤부터는 빨아야 하는 수고를 감수할 정도로 생리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는 이거 없으면 일반 생리대를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일반 생리대는 되지 안 되고 이거를 학교 갈 때도 싸가지 가고 이제 심지어 여행 갈 때도 싸가지 가는 상황이에요. 지난해 생리대 위해성 논란 이후에는 면 생리대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시중 생리대에 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정부 발표에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시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올해에도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29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검출량이 3분의 1 정도 줄었다는 겁니다.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 A에 대한 유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외국에서만 쓰던 생리컵 국내 판매를 허용하고 중소업체에서 유기농 생리대를 잇따라 출시하며 대안 제품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스퍼를 만드는 한국 P&G는 아예 국내 생리대 사업을 접었고 4개 업체가 95%로 거의 독점하던 시장 점유율은 7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며칠 맑은가 했더니 미세먼지로 하늘이 뒤덮인 날이 더 많이 이어지며 자주 쓰이는 말 사만삼이. 말 그대로 사흘 추우면 나흘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외출 전 맑고 흐린 것보다 미세먼지 예보부터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일과가 됐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봄보다 미세먼지가 더 위험합니다. 집집마다 난방을 하고 추운 날씨에 대기가 잘 움직이지 않아 농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대기가 정체될 때
이렇게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질산염은 날씨가 추울 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큰 기여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마스크를 쓰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여기에 겨울은 수많은 질환에 취약해지기 쉬운 계절. 미세먼지가 각종 심혈관, 뇌혈관계 질환과 호흡기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만큼 이들을 극복할 항산화력과 면역력 강화는 필수입니다. 춥더라도 적절한 운동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균형적인 식사를 하시고 수면도 충분하게 취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이런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는 외출을 삼가고 외부에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 달달한 초콜릿 좋아하는 아이들 많죠. 그러나 카페인 함량이 우습게 볼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건 콜라의 2배가 넘는다고 하는데 자칫 주의력 결핍장애, ADHD를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초콜릿, 맛은 달고 좋지만 카페인 함량이 생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초콜릿 제품 25개를 조사한 결과 초콜릿에 든 카페인은 평균 17.5mg, 많은 건 50mg에 육박했는데 콜라의 2배가 넘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몸무게에 따라 카페인 하루 섭취 권고량이 결정됩니다. 카페인이 많은 초콜릿은 1개만 먹어도 5살 어린이 권고량을 넘습니다. 탄산음료나 가공 유제품 등 여러 음식을 통해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콜릿 하나도 잘 따져 먹는 게 필요합니다. 그나마 밀크 초콜릿에 든 카페인은 다크 초콜릿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6살 이하 어린이가 카페인을 45mg 이상 과다 섭취하면 주의력 결핍 장애, ADHD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 음료나 에너지 음료 등은 식품위생법에서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고카페인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초콜릿류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제품에 대해 카페인 의무 표시를 식품당국에 요청했습니다. 현행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인적 사항에 학부모의 정보, 진로 희망 사항을 적게 돼 있습니다. 내년 3월 초중고 입학생부터는 이 항목이 삭제됩니다. 정부가 학교생활 기록 작성 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8일까지 행정 예고합니다.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요소를 없애고 정규 교육 과정 중심으로 학생부를 간소화해 믿을 수 있는 학생부, 공정한 학생부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의 기초를 다지는 방안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석차 등급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적어 학생들이 성적 부담을 덜고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제2의 숙명여고 사태를 막기 위한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교사가 부모일 경우 자녀와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 국공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시험지 유출 학교에는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기고사 시행 전 평가 단계별 보완 점검을 정례화해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의 기재와 학생에게 기재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이른바 셀프 학생부 근절도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는 전담 인력을 배치한 학생부 기재 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해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학생부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2달 전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초중고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립학교에 내려진 재정 조치가 공립학교의 9배 수준이었는데요. 교육부는 학교명과 감사 처분 내용을 공개하고 비리 근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전체 학교 89.7%에 해당하는 1,392개 초중고교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 감사 결과 9,562개 교에서 평균 3건 이상 지적받았습니다. 지적 건수가 없는 학교는 단 8%, 830개 학교에 그쳤습니다.
분야별로는 예산과 회계 문제가 48%로 가장 많았고 학교별로는 중고로 갈수록 늘어 고등학교가 4.7건이었습니다. 자립과 공립의 차이도 컸습니다. 건수로는 약 2배, 재정상 수치는 9배 가까이 사립이 많았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교육열이 높다고 알려진 강남 3구, 양천 노원 지역 등이 타 지역보다 많이 적발됐습니다. 교육 비리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꼼꼼히 마련됩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예산 회계 문제는 전자자금이체 시스템 고도화와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을 위해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 비리와 관련한 내부 고발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문제가 있는 학교의 이름과 조치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도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화하고 학기 중 폐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스물여덟 살 취업준비생 김병무 씨. 2013년 부모의 권유로 의료실비 보험을 들었지만 더 이상 보험에 들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이 보험도 부모가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겁니다. 다른 지출이 많고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갈 돈이 너무 많아서 생명보험을 들 여유는 없고요. 제가 취직을 하더라도 집값이라든지 제 취미생활이라든지 그런 데 쓸 곳이 많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생명보험에는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 청년층 보험 가입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 55%에 가까웠던 20대 생명보험 가입률은 2016년 54.3%로 낮아졌습니다. 30대는 같은 기간 66.8%로 1.6%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험업계는 취업난과 결혼관 변화를 가입률 감소 원인으로 꼽습니다. 청년층들이 일단 대학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그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고 결혼도 점점 늦어지고 있고요. 경기도 어려워지고 씀씀이는 커지고 이런 측면에서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심각한 고령화와 빠르게 다가오는 인구 절벽. 여기에 결혼, 취업난으로 힘든 청년들의 가입 감소까지. 보험 산업은 지금 상품과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침부터 수온주가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옷차림이 두꺼워졌습니다. 벌써부터 거리엔 살얼음판이 생겼습니다. 이맘때부터 노인들은 길을 걷다 넘어져 다치는 낙상이 제일 걱정입니다. 겨울철에 노인들은 넘어지면 100% 다치니까 거의 넘어져서 다쳐요. 그래 병원에 간다고요. 뼈가 약하니까. 대다수의 노인은 시력이 안 좋은 데다 신체 반응 속도가 느려 순식간에 넘어져 다치고 맙니다. 물 뿌린지도 모르고 시력이 안 좋으니까 걸어가다가 그대로 그냥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다리, 여기 허리 아파가지고 그런 고생을 했죠. 지난해 기준 노인 6명 중 1명이 낙상 경험을 했고 그 이후론 미끄러운 바닥이 가장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낙상하면 입원하는 확률이 높았고 운동이 부족해져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는 확률도 높았습니다. 골다공증이라든지 어떤 골절에 취약한 인자들을 가지기가 쉬운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겨울철에 빙판에 넘어지다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골절 위험성이 증가되고 그리고 그 범위도 조금 심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돼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걸어야 합니다. 또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파가 덮치는 겨울철에는 전열기 등 난방용품 사용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화재 발생 가능성도 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21만 5천여 건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7만 5천여 건이 겨울철에 발생해 다른 계절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화재 사고 사망자 총 1,530여 명 중 겨울에만 43.6%인 670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히터와 열선 등 3대 겨울용품으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기 히터와 장판으로 인한 화재 건수는 지난해 약 400건으로 전년도보다 약 30%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강한 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확산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열기나 난방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인화성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갑작스런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두고 실내에 들어서면 비상대피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도 다중이용시설과 공사장,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한 소방특별 조사를 하는 등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75살) 안명희 씨는 최근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갑자기 가슴과 등 쪽에 참기 힘든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원인은 대상포진. 피부가 띠 모양으로 빨개졌고 물집까지 잡혔습니다. 쏙쏙쏙쏙 하는 게 조금 많이 아프더라고요. 수술 그거 적인 줄 알고 그렇지 대상포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앓은 수두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몸이 약해진 틈을 타 다시 활동한 겁니다. 안 씨 같은 대상포진 환자는 지난해만 71만 명이 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환자 수가 늘긴 하지만 50대 이하도 40%에 달합니다. 출산할 때보다 더 아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경이 다칠 수 있어 하루라도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상포진이 걸리고 일주일이 넘어가게 되면 남은 통증은 평생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통증 정도는 줄어들 수 있어도 없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병이에요. 대상포진을 막으려면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해 면역력을 길러야 합니다. 백신으로도 막을 수 있지만 2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해 무료 접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포진은 감염 가능성이 낮고 백신을 맞아도 50% 정도밖에 막을 수 없는 반면 비용은 비싸 정부도 무료 접종 여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임신 경험으로 본 배려 문화와 지원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포럼 1.4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기간 동안의 일상 경험 및 배려 문화 경험, 필요로 하는 지원 및 정책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 사항 및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포럼 1.4 공동대표인 남인순 김관영 국회의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신한왕 회장, 김상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보라 국회의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신한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신 출산 육아를 남성과 기업,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임산부 당사자가 체감하는 배려 문화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동 주최자인 남인순 국회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박보미 연구원이 임신 경험으로 본 배려 문화와 지원 정책 주요 결과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신 출산 관련 교육 제공, 임산부 배려 캠페인 확대 등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임산부 배려 문화를 위한 토론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와 지원 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구름산이 있었어요. 그곳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아기 도깨비 뿌뿌가 살고 있었지요. 뿌뿌야, 손 닦아라. 싫어. 뿌뿌야, 세수해라. 싫어. 싫단 말이야. 뿌뿌야, 뿔도 깨끗이 닦아야지.
귀찮아. 도깨비 대왕인 뿌뿌 아빠는 말 안 듣는 뿌뿌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옳지!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도깨비 대왕은 가마솥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보일 수 있도록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깨비 대왕이 만든 것은 초록색 안경이었어요. 뿌뿌야, 아빠가 새로운 걸 만들었어. 자. 우와, 멋지다. 이거 쓰고 놀아야지. 아빠, 감사합니다. 뿌뿌는 안경을 쓰고 신나게 뛰어놀았지요. 한참을 놀던 뿌뿌는 자기 손을 보게 되었어요. 오, 이게 뭐야? 뿌뿌의 손 밑에 때가 덕지덕지 끼어있고 그 속엔 벌레들이 우글거리지 뭐예요? 깜짝 놀란 뿌뿌는 뒤로 발라당 자빠졌어요. 정신을 차린 뿌뿌는 거울을 보았지요. 작은 벌레들이 뿌뿌를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부스스한 머리를 좋아한단다. 한 번도 닿지 않은 네 뿔은 우리들의 놀이터지. 미끄럼도 타고 술래잡기도 하고 말이야. 무서워. 뿌뿌가 입을 벌리자 누런 이 사이에도 벌레들이 우글거리지 뭐예요? 우리들은 이런 지저분한 곳을 좋아하지. 더럽고 냄새나고 축축한 이곳 말이야. 싫어. 싫다고. 그 후 뿌뿌는 날마다 이도 닦고 머리도 감고 뿔도 깨끗하게 닦았대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초콜릿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오세 아동의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 44mg 이상의 카페인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권고량을 넘게 먹는다면 ADHD, 즉 과잉 행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수준의 양인데요. 초콜릿 먹으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